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성형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자궁 용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자궁 용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종은 폴립이라고도 많이 불려집니다. 점막으로부터 돌출되어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조직을 말합니다. 점막이 있는 몸 어디에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장, 위장, 코, 귀, 부비동, 방광, 자궁, 자궁경부, 성대 등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자궁에 생기는 용종은 자궁 내막 용종과 자궁 경부 용종이 있습니다. 먼저 자궁 내막 용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뒷부분에 자궁 경부 용종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궁 내막 용종을 자궁경으로 들여다본 모습입니다. 용종은 사이즈가 몇 미리에서 몇 센치까지 다양하고 모양도 길쭉한 것, 둥근 것 등 다양합니다.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목이 좁은 것도 있고 이것처럼 목이 넓은 것도 있습니다. 내부에는 섬유조직과 혈관, 샘 같은 구조가 있고 겉은 자궁 내막 상피세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궁 내막 용종은 여성의 약 10%에서 있는 것으로 보고 40, 50대 여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상질 출혈의 약 25%가 용종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증상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출혈로 용종의 약 68%에서 출혈 증상을 일으킵니다. 생리기간이 아닐 때 출혈이 있거나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폐경 후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종의 크기나 개수, 위치는 출혈 증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용종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에스트로겐에 반응해서 자라고 자궁 내막의 국소적인 만성 염증의 결과로 봅니다. 위험인자로는 비만, 고혈압, 자궁 경부 용종, 타목시펜, 호르몬 요법 등이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 용종과 불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궁 내막 용종은 불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불임 환자에서 이 병의 유병률은 1.9에서 많게는 24%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용종이 불임을 일으키는 기전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용종이 공간을 차지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배아가 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기계적인 폐쇄를 야기해서 정자의 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생화학적 요인으로 용종에는 MMP라는 단백질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이 배아의 착상을 방해합니다. 인터페론 감마가 증가되어 있어서 정자의 독성 효과를 나타내고 배아 발달도 방해합니다. 글라이토델린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방해합니다. 또 태반 단백질 14라는 단백질은 태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용종에는 이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자궁경화 용종 절제술이 임신율을 증가시키고 원인 불명의 불임 여성에서 가임력을 향상시킵니다. 용종 절제 후 인공수정을 했을 때 임신율이 2배 정도 증가합니다. 시험관약이 시술을 하기 전에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임신율을 증가시키고 용종 절제 후 기다리는 동안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드물게 용종의 약 1% 정도에서 악성 변화를 보입니다. 악성 변화를 보일 위험성은 출혈이 있는 경우 폐경 여성에서 높아집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
노인의 경우 9%까지 악성 변화율을 보입니다. 비만, 고혈압,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타목시펜이나 호르몬 요법을 할 때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진단은 질 초음파에서 내막의 용종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막이 많이 두꺼워져 있으면 용종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막이 가장 얇은 생리 끝물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 안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초음파를 보면 자궁 안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을 질을 통해서 넣고 보면 직접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고 제거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별해야 하는 질환은 내막 증식증. 이것은 내막이 전반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점막하 근종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이 의심되면 꼭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내막 증식증과 내막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종의 치료는 증상 유무, 악성의 가능성, 가입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작고 무증상인 용종은 생리를 반복하면서 저절로 퇴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불임 여성의 경우는 용종이 저절로 잘 퇴화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제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먼저 보시면 폐경 여성에서 티볼론, 상품명으로는 리비알이라는 약이 용종의 발생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나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여성에서 미레나를 같이 사용하면 내막 용종이나 증식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디에노게스트는 상품명으로는 비잔으로 잘 알려진 약인데 이것을 수술 전에 복용했을 때 내막 증식이나 출혈, 수술 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프로게스테론을 복용하는 것이 용종의 재발도 막고 빈혈도 줄이고 내막 증식증도 막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용종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궁경화 용종 절제술은 자궁에 물을 주입해서 공간을 확보한 후 질로 내시경을 넣어서 카메라로 보면서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가장 적합한 수술법으로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DNC라는 것은 보통 소파 수술이라고 해서 자궁에 기구를 넣어서 내막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직접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종을 남겨둘 확률이 50에서 85%까지 높습니다. 다음은 자궁경부 용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에 생기는 용종으로 질경으로 벌려서 보면 쉽게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출산 후 폐경 전 여성에서 많이 생깁니다. 증상은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대개는 출혈을 일으킵니다. 특히 관계 후 출혈이 잘 오고 그 외에 생리통이나 분비물의 증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확실치는 않지만 주로 염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거나 자궁경부의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치료는 쉽게 포세비나 켈리로 제거할 수 있고 거의 통증도 없기 때문에 마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뿌리 부분이 좀 남았거나 출혈이 심하면 레이저나 보비로 지져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재발은 거의 없습니다. 감염이 있다면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또 1% 정도가 악성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뗀 용종은 꼭 조직 검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궁 내막 증식증과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